이 수술을 한다고 트랜스젠더는 아니다. 성별 정체성 때문에 수술 받는 것이 아니라 성별 표현이라고 할까요? 트랜스 남성분들 말고 다른 환자분들도 오십니다. 이 레즈계에서 네. 탑 수술을 한다? 네. 이거는 약간 편견이 좀 있거든요. 나 거기에 대해서 할 말 많아. 왜 그렇게 생각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아리.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죠, 쌤. 너무 바쁘셨어요. 나도 바쁘고 모니카도 바빴죠. 모니카 요즘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채널 공지에는 올렸었는데 제가 이직을 하면서 좀 새로운 직장에 적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뭘 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도 많이 커지고 새로운 교수님도 들어오셨어요. 맞아요. 황래현 교수님 오셨잖아요. 맞아요. 황래현 교수님 곧 Q+에 초대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환자분도 많이 늘어나서 요즘에는 외국인 환자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확장이 많이 돼서 바쁜 나날을 지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냥!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굉장히 알찬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제는 탑수술입니다. 그래서 탑수술 저희가 사실 시즌1 때 아주 간략하게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세세하고 좀 더 쌓인 데이터로 더 많은 이야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죠? 탑수술이란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또 퀴어계의 EBS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탑수술이 뭔지부터 들어가 봐야겠죠? 네. 탑수술은 사실 우리가 가슴 조직을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수술이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탑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트랜스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슴을 평평하게도 만들지만 유두와 유륜의 크기나 위치 등을 변경시켜서 흉곽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좀 남성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탑수술에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큰 의미가 있죠. 어떠세요? 탑수술? 나에게 탑수술이란? 나에게 탑수술이란. 제가 사실은 성소수자 진료를 시작하려고 성형외과 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케이스잖아요. 강의 제가 다니면서 항상 제가 이 진료를 왜 하게 됐나 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국내 트랜스젠더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태국으로 갔었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에서는 어디서 성별 확정 수술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대학병원 환경에서 성별확정 수술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제 모교인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별확정 수술을 하면서 이 성소수자 진료를 전문으로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외국인 환자분들이 가끔 김계리 선생님 아직도 가슴 성형 수술 하시나요? 이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성소수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됐어요. 진짜로 그렇게 문의가 오세요. 요즘에는 이제 약간 저희 정체성에 변화가 있었다. 가슴 성형 전문의에서 성소수자 진료하는 전문의로 좀 정체성이 바뀌긴 계기가 바로 탑수술이죠. 모니카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탑수술? 저한테 약간 탑수술은 곧 김결희 교수님 같은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제가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탑수술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탑수술을 받은 주변에 뭐 지인들도 많아지게 됐고, 저는 젠더키어이지만 제 정체성, 어떤 보여지는 것에 상관없이 그냥 편의를 위해서 나도 탑수술 받아볼까? 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래서 좀 저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탑수술입니다. 우리 둘 다 인생을 바꿔주는 수술이네요. 그럼요. 탑수술. 근데 꼭 트랜스 남성분들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제 환자분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이미 한 60에서 70%는 트랜스 남성분이신데 나머지는 사실 트랜스 남성분이 아니세요. 이거는 좀 다른 병원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진료로 훨씬 오래 하다 보고 제가 항상 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제 환자의 의견을 물어서 수술하는 거를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 트랜스 남성분들 말고 다른 환자분들도 오십니다. 어떤 환자분들이 오시죠? 예를 들어 이제 레즈비언 부치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성별 정체성은 이제 시스 여성이 맞죠? 하지만 성별 정체성 때문에 수술 받는 것이 아니라 성별 표현이라고 할까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이나 내가 남들한테 주고 싶은 이미지가 좀 남성성에 가까운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실은 레즈비언 부츠는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 레즈계에서 네. 탑 수술을 한다? 네. 이거는 약간 편견이 좀 있거든요. 나 거기에 대해서 할 말 많아. 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네.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통 트랜스 남성들이 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가 혹은 부정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레즈비언 시절을 겪는 거예요. 나는 내 정체성을 찾아가겠어 하면서 탑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트랜지션을 하다 보면 레즈 한 명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즈비언 사이에서 어떤 안정성, 우리 여성들끼리 사랑하고 연대하고 있다는 그 안정성이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실제로 제가 들어보기도 했고, 당사자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좀 더 망설이게 되는 거죠, 수술을. 내가 만약에 내 정체성을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탑 수술을 받는 것 때문에 트랜스 남성으로 남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네, 맞아요. 그런 시선. 아니면 나는 여성인데 사람들이 이걸 여잔데 왜 탑 수술을 해?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레즈비언 부치분들 상담 오시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수술을 한다고 트랜스젠더는 아니다. 일반 시스 여성분들도 많이 한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좀 주변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들이 있으시구나.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실제로 수술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은 너무 많고 헤테로섹슈얼 시스 여성분들도 이 수술을 받으십니다. 아주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시스 여성분이시고 헤테로 결혼도 다 하셨어요. 아이도 다 출산하셨어요. 그리고 모유수유도 다 끝내시고, 근데 나는 가슴 있는 게 항상 싫었는데 아기 낳고 모유수유 다 끝났고 이제 기능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도 원하고 파트너도 뭐 하고 싶은 진행해자 해가지고는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성적 지향성이나 성별 정체성 때문에 받는 수술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탑 수술은 그러니까 딱 어떤 정체성, 어떤 집단, 딱 누가 받는 수술이다 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 어떤 삶을 그리는가, 이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수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니카도 약간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모니카가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거야? 이제 저는 원래부터 브래지어 입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이번에 직장을 옮기면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어쨌든 브래지어를 하지 않으려면 패치를 붙여야 되는데 패치를 매일매일 착용하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자꾸 되니까. 그 컨택 더마타이스트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붙이면은 그 부분만 피부염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브래지어를 며칠 입어보니까 이것도 못 입겠는 거예요. 안 입다 보니까. 근데 바인더는 한 번 입어봤다가 바로 벗었어요. 너무 저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항상 생각해요. 내가 한번 입어서 이 고통을 체감해봐야 되는데 아직 경험은 없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뭔가 제 성별 표현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고 싶다. 아마 근데 운동선수분들이 탑수술 하시는 케이스에서 그런 비슷한 이유가 많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주 평평하진 않아도 브라를 안 입어도 될 정도의 사이즈로 줄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즈보다도 유두를 제거할까? 그것도 굉장히 그 생각도 했었어요. 네, 저희가 나중에 비전형적인 수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